네, 그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요 내용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 안타까운 아동 사망 소식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주에서 의붓 아버지가 4살 난 딸을 암매장한 사건인데 사건 경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사건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사실 밝혀진 것입니다. 네. 미취학 아동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동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이 부모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상당히 좀 수상스럽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아이가 현재 어디 있느냐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외가에 보냈다. 그 다음에 또 고아원에 보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 아이의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당일날 엄마는 막내딸이 지금 현재 조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일단 집에 가겠다라고 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유서의 내용이 이 아이에게 미안하고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편에게 또 추궁을 했더니 남편이 4년 전에 아이를 암매장을 했는데 자기는 당일 출근을 하고 집에 9시 정도 귀가를 했더니 이 부인이 얘기하기에 대소변을 못 가려서 욕조에 놓고 이제 봤더니 저녁에 사망을 했다. 그래서 당일날 밤 11시에 진천 야산에 암매장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계부에게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를 한 그런 사건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숨졌기 때문에 계부의 진술을 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출근을 한 사이에 욕조에 가뒀더니 숨졌다. 이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신빙성 상당히 약하지 않는가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생했던 아동 학대 치사 사건이 대부분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이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꼴이었고 더군다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당사자인 친모 자체가 네. 자살을 했기 때문에 네. 수사의 결론은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계부 입장에서는 모든 책임을 친모가 한 것으로 이제 미룰 공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빙성 부분이 상당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아동을 이 아이를 학대했다는 그런 정황도 좀 포착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추정을 하십니까? 그렇죠. 어쨌든 4살 아이가 대소변을 못 가리기 네. 때문에 욕조에 안에 두었다. 이 자체가 사실은 심각한 아동 학대일 뿐만이 아니고 만약 설령 그렇게 해서 사고로 끔찍한 결과가 발생을 했으면 네. 일반적인 부모의 경우에는 긴급하게 병원에 가서 이제 병원 진료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병원 진료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도 사실 아동 학대 중에 방임에 이제 해당될 수가 네. 있는 것이고 지난번 사건처럼 분명히 그와 같은 의무적 구조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의율 가능성도 상당 부분 네. 있지 않는가 일단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게 암매장을 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속 거짓말을 했고 이 같은 정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의심스러운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한 번 아동 학대가 시작되게 되면 계속 반복대로 발생 가능성이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 외부한테 알려지는 것 자체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있게 되죠. 네. 혹시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이 의사가 이것은 상당 기간 지속된 아동 학대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의 행위가 발각돼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서 부모가 아동을 학대라고 했다라고 하는 체면에 대한 손상감에 대한 부담감, 이것 때문에 계속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숨기게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동 학대의 심각한 정도가 계속 더하게 되는 이와 같은 꼴에 악순환의 고리에 있었던 사건들이 지금까지 발생했던 것에 공통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사건의 경우 문제가 지금 암매장한 지 4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시신도 지금 수색 중이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찾는다고 해도 이미 백골화가 돼서 부검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수색을 통해서 이 사체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부검 등을 통해서 혹시 직접적인 사인이 무엇인가를 밝힐 확률도 상당 부분 이제 있긴 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특정 부위에 뼈에 손상이 있다든가 네. 그와 같은 것에 있어서의 수사가 이제 계속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이 가족과 또는 이웃에 대한 과거의 어떤 진술이라든가 또 주변에서의 평판 같은 것도 중요한 수사의 단서가 이제 될 것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른바 만약 혹시 살인으로 이 됐다고 한다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사고로 사망을 했어도 네. 병원에 정상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것 보호자로서 그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네네. 예. 그와 같은 보증인적 지유가 있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작위에 의한 뭐 살인으로 우리가 의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인데 지금 최근에 또 조사를 해봤더니 19명 정도가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아동 학대 관련 범죄가 더 있지 않을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요. 예, 지금 우리의 그 알려져 있지 않았던 뭐 사회적인 문제, 가정 해체와 가족의 그 이를테면 붕괴가 네.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양파처럼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네. 지금 전수 조사를 하는 그 대상도 사실은 미취학 아동입니다. 즉 적어도 7세, 8세가 이르러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만의 경우에 그 이전에 있었던 소위 말 미취학 이전에 네네. 예를 들면 그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라든가 또는 건강 주사 진료를 받지 않은 영유아 등까지 만약 확대를 한다면 지금 19건이 아니고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그 측면에서 물론 이제 이 과거에 있었던 이와 같은 이제 그 방임이라든가 아동 학대에 관한 전수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뿐만이 아니고 네네. 그 이전 연령까지 아. 사실은 이 기회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네. 미취학 아동뿐 아니라 더 어린 영유아에 대한 관리까지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지적이신데 네. 이런 아동 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왜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아이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남의 아동에 대해서 사회나 이웃과 관련 기관이 별 신경을 안 썼던 것입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예방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그 작년 정도에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이와 같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할 직종을 24개 정도로 확대를 했습니다. 네네. 그전에는 상당히 그 제한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동 학대가 있는가를 사전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예방 인프라 자체가 사실은 네. 그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법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조금씩 네.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 가정의 일로만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모의 어떤 진술에만 의존하고 그런 한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그 근원적인 뭐 문제까지 본다고 한다면 네. 그 많은 그 세월 동안 우리가 가정의 중요성이라든가 예방 인프라의 구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 소홀히 했을 뿐만이 아니고 네. 어떻게 본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의 그 유독성 자체가 계속 가정에도 침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그 여러 가지 불만 사항 또 분노 자체를 물리력으로 저항하기 힘든 아이에게 전치해서 사실은 이제 그 보복 네. 응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또 어떻게 본다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이와 같은 불완전한 커플도 상당 부분 많이 증가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양육 태도라든가 양육 방법, 양육 기술에 있어서의 정보와 지식도 상당 부분이 없었다. 이것이 지금 갑자기 많이 알려지게 된 하나의 그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앞서 이제 잠깐 이제 법이 일부 개정됐다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어떤 우리가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조기 발견입니다. 네. 즉 그 초기에 아동 학대 의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빨리 아동 학대 판정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이 위험 가정으로부터 격리를 네. 시키고 우리 그 사회가 제도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상당 부분 지금 시급하지 않나 보입니다. 네. 저희가 아동 학대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최근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차별하고 또 막말을 하고 성추행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건인가요? 네, 상당히 그 교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야말로 다 집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하, 네. 그 지금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4학년 등을 맡았던 그 담임 교사, 그 30대 그 남자 교사인데요. 네네. 그 아이들을 이제 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를 들면 토끼, 개미, 뭐 사자, 여우 네. 뭐 이렇게 그 분류를 해서 이를테면 이제 자기 규칙에 맞는 그 아이한테는 방학 숙제도 면제를 해주고 네. 또 식사도 먼저 받게 해주고 이와 같은 차별과 배제에 그와 같은 정책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네. 자신을 험담하거나 기타 다른 얘기를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고자질을 조장한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그 아이한테는 더 상을 주고 참, 또 일정한 룰이 그 틀린 아이에게는 나머지 아이들이 그 아이를 향해서 소리를 치면서
그야말로 왕따를 공식화하는 뭐 이런 것을 더 나아가서 이제 6학년 아이는 모 여대 앞에 가서 그 짧은 티와 짧은 그 스커트를 사주면서 내일 이것을 입고 와라. 그러고 나서 입고 왔더니 뭐 스타킹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지면서 성추행까지 한 그야말로 그 우리가 생각하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네네. 그야말로 집합적으로 했던 이와 같은 그 사건이었습니다. 참 들을수록 어이가 없는데 어떻게 이 같은 일이 좀 더 빨리 드러나지 않았을까? 학생들이 이제 무서워서 이제 이야기를 못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좀 이걸 알아차릴 수 없었을까요? 그 아무래도 그 정보를 완전히 그 통제한 네.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그 독재의 왕처럼 모든 것을 이제 군림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걸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도 모든 것을 이제 이 선생님 하는 대로만 이제 따라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상당히 그 제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학부형들께서 이것을 알아서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수사 당국이 이제 수사를 착수하게 된 것인데요. 네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학교의 그 폐쇄적인 문화도 상당 부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학교가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뭐 교장 선생님에 대한 징계뿐만이 아니고 학교에 대한 평판이라든가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제 학부형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 부족해지고 네. 이런 그 침묵의 코드도 이 학교에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 상당 부분 시간이 걸렸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네. 그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어린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자아 형성의 중요한 시기를 거친 학생들인데 어떻게 보면 정서적 학대로 인해서 심리적 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규범 형성이 되는 초기 단계입니다. 더군다나 부모라든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른바 의미 있는 타자의 그 표상인데 그와 같은 이제 의미 있는 타자 그 선생님께서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이 아니고 네. 또 왕따 같은 것을 사실 용인을 하고 또 그 이상한 규칙을 만들고 또 차별과 배제가 그야말로 정상적인 규범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는 네. 규범에 대한 혼란뿐만이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그 검은 장갑을 이렇게 끼면서 공포감을 또 조성했다고 이렇게 네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어쨌든 그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에 관한 우려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규범 형성에 있어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한 것 같은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처벌 수위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두 개의 그 행위를 했습니다. 그 네. 아동복지법 위반, 또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또 아동 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래서 경합범으로 그 처벌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이 이제 13세 이하의 그 아동 성추행에 관한 것이 5년 이상의 그 징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이제 그 미치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5년 이상의 그 징역형이 뭐 예상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어쨌든 이제 그 이분 자체 이 선생님 자체가 과거에 범죄 경력이 혹시 있었다든가 또 기타 알려져 있지 않은 이와 같은 것이 더 추가적으로 발각된다고 한다면 예, 이보다 더 가중돼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교사 같은 경우는 교육 차원에서 빚어진 일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재판에서 넘겨질 경우에 교육적 차원이었느냐를 입증하는 게 좀 쟁점이 될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본인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나는 훈육의 목적이었다라고 예. 생각을 하지만 네네. 훈육이라고 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 상규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야 되죠. 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을 보면은 뭐 성추행, 근데 공포 그다음에 그 예를 들면 외압에 대한 인정 뭐 등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상식적 입장에서 봐서 이것을 훈계의 목적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그 너무 동떨어진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이 아닌가라고 재판부에서도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